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파트, 생명활동과 에너지 파트 중에서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소화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호흡, 외호흡과 내호흡이랑 순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소화계 따로 설명하고 기체 교환 과정과 순환 과정을 합쳐서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와 이동 나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세포호흡까지 배웠어요. 그죠? 세포호흡, 그리고 ATP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그 세포호흡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 두 가지 있죠. 영양소와 산소 있다라고 했어요. 영양소와 산소 있습니다. 영양소는 소화 과정에서 흡수되는 거고 산소는 기체 교환 과정에서 흡수가 되더라라는 거. 자, 두 번째, 일단 영양소의 흡수부터 먼저 보는 거죠. 영양소의 흡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화계를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소화계를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소화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자, 소화계의 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녹말,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는 분자 크기가 크다.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소화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녹말이나 단백질, 중성지방과 같은 지방, 얘네들은 분자 크기가 크다. 그래서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다.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흡수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 소화계라고 하는 것을 거칩니다.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분자를 분해시켜요. 그죠? 예, 분자를 분해시킵니다. 어떻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게끔 작은 분자로 분해시켜서 뭐 하는 과정까지? 흡수하는 과정까지를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까지 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영양소의 소화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영양소의 소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소화는요, 뭐에 의해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소화 효소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는 뭐? 아밀레이스라든가 말테이스.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는 펩신이라든가 펩티데이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트립신도 있죠.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더라. 그런 것들은 옆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영양소의 흡수, 소화됐으니까 뭐도 해야 된다?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죠. 흡수해야 되는데, 이 흡수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소장의 윙털에서 일어나더라 라는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면은 본격적인 소화에 대해서 볼 거야. 소화에 대해서. 그래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영양소가 세 가지 있었어. 그치?
소화를,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 영양소는 녹말, 단백질, 지방이고요. 이거 말고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흡수가 돼. 그래서 우리 소화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되는 과정까지를 소화, 분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흡수될 때는 물과 무기염류와 바이타민까지 같이 흡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이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같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화기관들이 있어요. 소화기관이 있고, 그리고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 음식물은요, 입, 그리고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 입에서 식도 를 통과해서요, 위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소장을 통과하고요, 대장을 지나서 찌꺼기는 몸 밖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때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날 건데요. 자, 음식물에서 이렇게 나타날 거야.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것은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 여기서는 녹말 정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 있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탄수화물 녹말은요, 입에서 최초로 분해가 돼요. 녹말이 입에서 최초로 분해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입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입에서 최초로 녹말이 뭐로 분해돼?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자, 이때 엿당으로 분해되는데 우리가 밥을 씹어 먹을 때요. 밥을 먹을 때 단맛이 날 때까지 씹어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일부는 엿당으로 분해되고 나머지는 녹말 형태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녹말 형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녹말과 엿당하고 같이 움직일 거야. 엿당은 이제 위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소장까지 내려와요. 소장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자, 녹말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녹말은 그냥 이렇게 쭉 해서 소장까지 내려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는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가 없어요. 소장에서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이자에 분비되는 이자액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자액.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효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인 아밀레이스 있어요. 그럼 아밀레이스에서 녹말이 뭐로 분해된다고? 엿당으로 분해되죠. 그리고 이 엿당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소장에서 장액이 있어요, 장액. 장액에서 분비되는 뭐에 의해서? 말테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테이스에서 이 엿당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뭐 된다? 흡수할 수 있는 크기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은 입에서 최초로 분해가 일어나요.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서, 침이라고 하나 적을까요?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되고요. 그리고 남은 녹말과 엿당은 다시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스에서 남은 녹말은 엿당으로 분해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엿당이 장액에 있는 말테이스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더라. 요 정도 알면 돼요. 이제 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요, 입 패스합니다. 입에서 패스하고 식도도 패스하고 위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자, 위는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세포가. 그래서 주세포, 부세포, 점액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주세포, 부세포,
점액세포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주세포에서는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펩신이 되기 전 단계야. 펩신이 되기 전 단계인 펩시노젠이라는 거. 부세포에서는 염산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점액세포에서는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될 거예요. 자, 이 염산은요, 펩시노젠에 활성화시켜서 펩신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위에서 염산이 펩시노젠을 자극해서 뭐가?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오겠죠. 그럼 이 펩신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이 일단 중간 단계의 뭐 중간 산물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우리 단백질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펩타이드 형태. 여러 개,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이걸 중간산물이라고만 배워요. 그쵸? 자, 이제 이 폴리펩타이드가 소장으로 내려와. 이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세포는요,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위벽 보호. 염산하는 역할들 중학교 때 배웠죠.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준다 말고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주는 역할, 살균 작용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소장에 내려왔어요. 소장에서는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뭐가 있냐면 트립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트립신에 의해서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 형태의 2개나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아미노산 2개나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중간 산물인 단백질로 나뉘어져요.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 같은. 자, 얘네들은 완전 아미노산으로 이제 나타날 거야.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될 건데, 이때는 장액에 들어있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단백질은 입에서는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최초로 분해가 일어나는, 소화가 일어나는 것은 위에서 최초로 소화가 일어나고요.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가 일어나서 아미노산 형태로 뭐가 된다? 흡수가 된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입도 패스, 식도 패스, 위 패스, 소장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요. 소장까지 이렇게 내려와. 자, 소장에서 이자액에 들어있는 뭐에 의해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산물로 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소장의 융털에 의해서 흡수가 되더라. 자, 이때 소장에서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분해하는데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는 놈이 있죠. 쓸개즙이 도와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쓸개즙도 같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줄 건데요. 이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쓸개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12지장, 소장이죠. 소장의 앞부분 12지장으로 분비되어서 지방의 유화라고 하는 지방의 표면적을 넓혀주는 기계적 소화를 담당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식물의 소화 과정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 과정 알아봤고요. 자, 우리 이 소화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그죠?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소화는요, 단순히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질은 변하지 않고 크기라든가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적 소화는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씹는 운동인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씹는 운동.
저작 운동이라고 할게요. 얘는요, 입속의 이가 작용을 해서 자른다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잘게 자른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꿈틀운동이 있어요. 중학교 과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잠깐 볼게요. 꿈틀운동, 분절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꿈틀운동은요, 뭐 해주냐면은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동.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거. 분절운동은요, 혼합시켜주는 역할을 잘 섞어주는, 소화효소와 음식물이 잘 섞이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기계적 소화는 뭘 하기 위해서? 화학적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더라. 화학적 소화가 잘 일어나게끔 어떤 거? 소화효소에 의해서 음식물이 분해가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기계적 소화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러한 영양소들이 완전히 분해가 됐잖아.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분해 안 해도 되는 물, 그리고 무기염류, 바이타민, 얘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흡수가 될 거야. 이제 흡수하는 과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흡수라고 해서 정리를 할게요. 영양소의 흡수는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아까 정리를 했었죠? 소장의 융털에서 일어납니다.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가 일어나는데, 자, 이 융털이 되게 중요한 게 뭐다? 표면적이 넓다라는 거지, 그지? 표면적이 넓어서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더라.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융털의 표면적을 넓혀주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융털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융털의 밑에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융털의 모세혈관이랑 암주간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의 림프관 개념이에요. 암주간이 혈관 아니고 림프관 개념인데요. 암주간이 있어. 모세혈관은 혈관이고 암주간은 림프관의 개념이다. 자, 모세혈관에서는 어떤 양분을 흡수하냐면 수용성 양분을 흡수해요. 수용성 양분을 흡수하고요. 암주간에서는 지용성 양분을 흡수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분해된 산물 중에서 수용성 양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지용성 양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수용성 양분은요,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비타민, B, C 이런 것들이 수용성 양분이에요. 지용성 양분은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비타민, 바이타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타민이라고 적을게요. 바이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이 지용성 양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모세혈관은 포아무개가 빙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암주가는 지방산 글리세롤, 그러니까 암주가는 지글 아백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것들은 어떻게 이동해요? 간으로 이동해요. 간으로. 그래서 모세혈관은 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간문맥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해.
그래서 이때 포도당 양이 많으면 간에서 어떻게 돼?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되어서 포도당 양,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간에서 이제 간정맥을 거칠 거예요. 간에 있는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을 거쳐서 대정맥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대정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할까요? 심장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자, 요게 수용성 양분의 흡수해서 이동 경로 과정 될 거고요. 지용성 양분은 암주간에서 흡수가 될 겁니다. 암주간에서 흡수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림프관으로 이동을 해요. 혈관이 아닌 림프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림프관으로 이동해서 쭉 올라가요. 그래서 가슴관이라고 하는 림프관의 일종이에요. 가슴관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대정맥으로 이동합니다. 가슴관 나와 있는데 가슴관에서 이제 대정맥으로 이동해요. 쇄골하정맥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정맥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심장으로 이동을 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성 양분의 흡수 및 이동 경로, 지용성 양분의 흡수 및 이동 경로까지 알아봤고요. 심장에서 이제 우리 어디로? 온몸으로 순환시켜주는 거죠. 순환을 시켜주는 거야. 순환은 이따가 볼게요. 기체교환 과정과 순환 과정을 같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했던 거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와 이동 중에서 영양소의 흡수 및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소화 과정 알아봤어요. 그죠? 소화 과정. 그래서 고분자 물질의 소화 과정 이렇게 일어나더라 라는 거 알아봤고요. 이렇게 소화된 최종 산물들이 어떻게 흡수되어서 이동되는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